안녕하십니까. 남녀칠세의 부동산 김영민 대표입니다.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제 법정갱신인데, 그 전에 제가 법정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 파트는 법정갱신이 안 되는 그런 법정갱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인데, 실제 중개 활동하신 분들 중에 요 실수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또 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 자리에 앉았어요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법정갱신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임차인한테 유리한 겁니다. 뭐 1년 미만도, 1년 이상도, 또 2년도, 또 내가 해지 통보하고 나서,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그 집이 나갈 수도 있고,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간 이제 좋은 그 제도죠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, 그렇게 하려면은, 임차인도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해야만 됩니다.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게 1년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.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만기가 다 되어 왔습니다. 근데 서로 없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해요? 넘어갔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야,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 법정갱신이야. 아닙니다. 1년을 정했을 때는 법정갱신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라는 기간을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강행 규정으로 정해놓은 건데, 1년 미만도 되고 1년 이상도 되고 2년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한 파트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,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온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.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이 넘어야만 법정갱신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전, 그러니까 만기 전, 임대인은 6월에서 1개월 전에 뭐 여러가지 조건 변경이 해지돼서 이제 통보를 하는 거고, 임차인도 똑같습니다.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. 다만 이게 1개월 전에 안 되고 넘으면 그때가 이제 법정갱신이 되는 거고, 그 후부터 똑같이 흘러갑니다. 다만 1년 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1년 계약에서는 당연히 통지돼서, 법에는 이론에서는 뭐 누가 통지 이렇게 나오지만 1년 계획과 2년 계획과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제가 뭐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, 어쨌든 1년 계획을 하고 나서 서로 말 없다 보니까 자동으로 연장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그냥 1년이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1년 살았고 그 다음에 자동 연장되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2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따로 1년 계약에서 아무 말 없다 해서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, 중개를 일하시는 실장님들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이제 세입자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다른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. 대법원 판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법정갱신 자체는 2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요건 참고했다가 나중에 손님들한테 물어봐요. 혹시 손님 계약 기간이 그 만기가 그러면은 법정갱신 안 되겠네요. 왜냐면 1년 지금 1년 사셨죠? 1년 살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1년 더 연장된 겁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인한테 잘 얘기해서 방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년 살았어요? 그럼 됩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그거 선을 지켜서 1년 계약, 2년 계약 그 차이점을 좀 습득했다가 나름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나갈 때만큼은 임대도 잘해주세요. 제가 왜 이런 말이냐면, 세입자는 임대인을 만나서 집을 몇 번 계약하겠습니까? 솔직히 저희들보다 중개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. 또 많이 살진 않고. 대부분 중개인들도 뭐 중개도 그렇지만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이 갈등 문제가 많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좀 사정이 그래서 뭐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월세 내주기도 해봤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.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그 다른 이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어쨌든 나갈 때만큼은 이 임대인이 좋든 안 좋든 좀 더 잘해주세요. 그래야
정도 생기고, 그리고 나갈 때 좀 감정 호소도 하고, 그러니까 혹시 계약 만료됐을 때는 솔직히 상관없어요. 근데 꼭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만기 날짜랑 여유 기간 있는 분들 많이 질문합니다. 왜? 나가고 싶으니까, 딴 데 가고 싶고 보증금 빼서 뭔가 하고 싶으니까 많이 질문하시는데, 그럴수록 임대인이랑 살갑게 지내세요. 그러면 그때부터 연기를 좀 하자 합니다. 제가 집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막내인데, 이제 어머니도 아프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 조만간 이제 치료비를 써야 할 것 같다.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,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뭐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건데, 솔직히 이것도 될까 말까인데, 만약 사장님이 제 딱한 사장 들어주면 제가 뭐 이 복비랑 그다음에 뭐 한 달치 월세 정도 제가 드리고 가겠다. 뭐 솔직히 지금 제가 빠하다. 지금 여기서 월세 몇 번 내버리면 지금 당장 어머니가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좀 좀 그렇다. 뭐 제가 한번 사정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사장님한테 염치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용기 있게 울어대요.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, 만약에 복비도 제가 다른 파트 설명드릴 텐데, 내서 만약에 방을 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. 그리고 복비 더하기 한 달치 월세를 주고 방을 뺄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. 왜냐면 자기가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. 만기 되기 전에 만약 5개월 남았다. 그러면 5개월치 월세를 비교해봐요. 5개월치 월세랑 복비랑 한 달치 월세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걸 따져서 진행하시는 겁니다. 이 복비나 그런 것들 제가 다음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, 어쨌든 나갈 때만큼은 임대 잘해주시고, 1년 계약에서 아무 말 없으면 법정갱신 아니고 그냥 더하기 1년 되는 겁니다. 2년 갱신이 넘었을 때만 그때가 법정갱신 된다고,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춥네요.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,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다른 걸로 제가 자료를 업로드 하겠습니다.